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월 24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저녁에 좀 할 이야기는 뭐 오늘까지 공방 진행이 되긴 했는데 좀 시황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그죠? 잘 가는 듯 하다가 미국발 쓰잘데기 없는 주둥아리 때문에 장중 변동성을 좀 키웠습니다. 그런 변동성에서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좀 이야기를 좀 하고요. 추천 종목들. 그리고 회원들이 좀 올려주셨던 계좌하고, 올해 게 아니라 뭐 작년까지 계좌하고, 올해 거는 이제 뭐 단기 집중하면서 포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 좀 하고, 또 ELW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회원들 글 올린 거 좀 설명 좀 드리면서 내일 또 관심 갖고 볼 종목 하나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지수가 오늘 뭐 이런 그림에서 보면은 지수는 뭐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단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는데 장중에 1.5% 상승해서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으니까 2.34% 변동성을 만들었어요. 그죠? 재미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쭉 나왔었죠, 그죠? 누구였어? 그 자식.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이게 아까도 제가 글로 간단히 이야기 해드렸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 하락할 때마다 이게 노이즈를 발생을 해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은 대중 강경 발언 하고 나면은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전략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대중 강경 발언한다고 해서 이게 무역 협의 협상된 것들이 결렬되거나 없었던 걸로 되거나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대선 치러야 되고 대선 치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받쳐줘야지 돼요. 주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동안의 주요 KPI 중에 하나가 지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무역 격화된다 그러면은 무역 분쟁 격화된다 그러면은 미국에도 영향을 받아요.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냥 주둥아리만 놀릴 뿐이지.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변동성은 미국 대선 치르기 전까지는 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뭐 면역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작던 크던 그러한 이야기로 인한 변동성은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는 거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일단 지수 흐름을 좀 볼게요.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게 박스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계속 이제 박스권 구간 갈 것이다. 위로 놓고 아래로 놓고 박스권 흐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결국에는 좀 돌파하는가 했더니 분봉에서 박스권 구간 그냥 흐름이에요. 절묘하게 분봉에서 박스권 구간이에요. 혹시나 올라갈까 돌파할까 했더니
한 번쯤은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리든.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엊그제도 보긴 했는데 외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옵션 구조는 개인들은 지금 300 위로 몰빵 수준이죠. 이거 선물 옵션 합쳐서는 뭐 손실 구간인데, 자, 외인들은 지금 양쪽을 다 보고 있어요. 선물 매수 때문에 일단은 상방이고 180 이상 상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옵션 선물이야 뭐 이제 9월물이니까 롤오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옵션 구조로 볼 때는 300 리밋 걸려 있고 290까지도 뭐 잘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래로도 열어놓고 있어서 아래로 간다 그러면 외인들 선물 매도 하겠죠. 양쪽을 다 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 확률적으로 아래쪽 가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하방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 옵션 구조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옵션 구조에서 볼 때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난주 변동성 이후로 푼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매도면은 이게 하방으로 변동성 커지면은 이거는 다 죽거든요. 추가 손실이 될 수 있어서. 근데 하방으로 변동성 지난주에 하루 뺐다가 다음날 바로 회복시켜 놨잖아요. 그렇듯이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아마 지난주처럼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다, 뭔가 정말 북한에서 심각한 도발을 한다, 그러면 내려갈 수 있어도 이 지금 파생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바로 대반등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외인들이 이제 구조도 결국엔 박스권 구조예요. 레인지를 좀 넓게, 하단과 상단을 좀 넓게 잡느냐 좀 좁게 잡느냐의 차이지, 이거는 이제 박스권 구간 아래 위로 다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뭐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다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도 295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 안에서 올라가도 지금 282니까 282에서 295면은 10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놓고 봤을 때 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2주 남았죠. 2주, 그죠? 2주 동안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간다. 올라가도 여기서 변동성을 한 10포인트 정도, 292잖아. 292, 295, 그죠? 봅시다. 290 전고점 부근 올라가면 295, 그죠? 전고점 부근이죠. 변동성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거기까지만 해도 지금 자리부터는 한 5%, 4%, 5%예요. 크죠? 이거를 한 번에 잡아 올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계별로 이런 형태로 움직임을 만들어서 올리느냐. 저는 외인들이 핸들링하기 나름이겠죠.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의 요 단기 박스권은 한 번쯤 이탈돼서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오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주 후반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과연 주 후반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음 주라도 한 번쯤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올라가도 이 위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텐데 자,
박스권에서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 준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능성은 외인들은 지금 상방을 보고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하는 지표로는 외인들은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지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일러요. 현재 외인들이 만들어가는 방향성은 상방이에요. 8월까지 볼 때는. 그 사이에 좀 횡보하거나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야지 추가 상승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만들어 놓고 올렸듯이 일정 기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올려야지 상승 흐름을 타기가 수월해요. 코스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저렇게 적고 계속 눌러대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옵션 구조하고 맞물립니다. 계속 이야기해드렸듯이 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변동성 이후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서 그거 계속 녹여먹는 중이에요. 녹여먹는 중. 대표적인 예로 오늘 지수가 저 정도 반등을 했는데도 콜풋이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죠? 올라갔으니 풋 마이너스고 콜도 마이너스죠. 프리미엄이 높아서 그래요. 녹여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래쪽으로 변동성 크게 만들지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매도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시간차를 두고 완만하게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변동성 안 키우고 저걸 녹여먹기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그러니 어제도 미국장 올랐는데 우린 갭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빌미 핑계 만들어가지고 확 변동성 크게 만들고 다시 음봉으로 마감시키고 결국에 분봉에서 보면 박스권 흐름이고 그죠? 그러면서 양쪽 다 빼면서 옵션 빼면서 녹여먹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앞으로 2주 정도는 뒤에 만기까지는 7월 둘째 주까지는 지수가 맥스 저쪽 전고점 부분까지 잘 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기는 그때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직은 좀 이르지만 7월 이후 8월 초 둘째 주까지는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수 흐름을 단순하게 기술적인 흐름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판단하기 기술적인 흐름 가지고 21선 올라왔으니까 타고 올라간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내려간다 깨졌으니까 내려간다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항상 외인들이 최근엔 유독 더 외인들이 지수를 선물 가지고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선물 가지고 핸들링하는 모습이 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올렸다가 이거 매도하니까 지수 훅 빠졌잖아요. 2% 넘게. 요거 올리니까 지수 반등해주고. 전적으로 외인들이 지금 선물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생 게임 하고 있다. 눈에 보여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흐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또 대외 변수, 대내 변수들이 있긴 한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변수들의 영향 정도와 함께 외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선물 규모와 함께 옵션과 콜옵션과 풋옵션 규모와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수 흐름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고, 레이저들이 가져가고 있는
뭐 현재 우리가 금융 식민지 격이죠, 사실. 어찌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 판에서 우리 개미들은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단타를 하든, 투자를 하든, 중장기를 가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하고 가야지, 외인들 손에 덜 놀아날 수가 있고, 좋은 종목 가지고 크게, 길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앞으로 할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시황 보는 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웹젠이 파동이 제대로 잘 나왔죠, 그죠? 웹젠. 수소차하고 소차하고 뭐 대장은 상한가가 있지만 SPO라고 두산표열 나머지들은 윗꼬리들이 나와서 그리고는 이제 게임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핵심 테마 수소차하고 게임주하고 게임주는 전에도 이제 제가 저녁 방송하고 무방할 때 웹젠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으니까 웹젠 좀 중심으로 좀 보세요 이야기를 해서 오늘 뭐 단기성 들어가서 일부 수익 챙기고 오버를 했는데 웹젠 그리고 SPOR 두산표는 상한가 갔는데 잘 만들어 갔어요, 그죠? 추세가 좋으니 내일 뭐 갭 많이 안 뜬다 그런 기관들이 오늘 날아 올렸는데 갭 많이 안 뜬다 그러면은 아마 파동 한 번 더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기관들 들어가서 갭 많이 의도적으로 갭 많이 띄울 수도 있습니다. 갭을 많이 띄울 수도 있어요. 갭 많이 띄우면 이제 음봉 떨어지겠지. 얘네들 단타치기 들어와가지고 39억 가지고 갭 많이 안 띄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눌렸다가 돌리면서 추가 파동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파동의 마디가 그런 거죠. 파동의 마디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만큼 조정을 했다가 추가 상승을 할 때 요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노려볼 수가 있죠. 파동의 원리와 저점 잡는 요령과 파동이 추가로 나올 때에 어느 정도 마디를 목표가로 잡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게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은 이제 신고가 위로 이제 매물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을 목표가로 잡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 이제 그러한 상황을 좀 이용을 하면은 그러한 흐름을 이용을 하면은 좀 더 목표가 잡기가 수월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게 대칭이고 마디를 얘기를 하거든요. 대칭과 마디. 대칭은 파동에서 이제 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대칭은 이제 단타 관점에서 파동을 만들 때 음봉으로 눌렸다가 그죠? 음봉으로 눌렸다가 시가를 기준으로 파동을 만들어 양봉을 만들어 어느 정도 움직이냐 이거야.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을 놓고 이제 파동의 마디를 구하는 파동의 마디. 다시 상승했다고 치고 하락 아래 꼬리 잡았다. 한번 시가 아니에요, 이게 시가. 그죠? 시가 돌파해서 올라간다. 보통 이제 파동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파동. 파동을 그리잖아. 파동.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왔다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마디란 말이야, 마디. 한 마디.
시가를 돌파할 때는 이제 아래 꼬리 길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대칭입니다. 대칭을 이루어요.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를 돌파해서 양봉 올라간다. 물론 매물이 클 때는 이제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한 마디를 작던 크던 때로는 크게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작게 만들 때도 있고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빅텍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빅텍 가지고 어제 저점 대비 고점이 30% 나왔어요. 그죠? 이런 모습 만드는 거예요. 시가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7%까지 내려왔죠. 14% 빠진 거죠. 거기서 플러스 13%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파동 대칭이라니, 파동 대칭.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가 치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뺀 거죠.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이거를 시가를 놓고 이제 대칭을 이룹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은 잘 활용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이론으로는 이제 대칭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칭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단기 단타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파동 목표치를 잡는 거고, 이거를 일봉에서 추가 파동 나올 때 어느 마디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도 응용을 하는데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웹젠도 오늘 단기 수익 올라가면서 파동 잘 만들었으니 기관인도 오늘 양매수 들어온다고 제가 장중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올라갈 자리가 앞에서의 두 번의 거래량 때문에 신고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장중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판에 키움에서 한 25억 가까이 시장가로 들어오면서 확 올려쳤어요. 막판에. 그죠? 올려쳤다가 순식간에 올려쳤어. 순식간에. 거기서부터. 그죠? 순식간에 올려쳐서 24,000부근까지 갔다가 윗꼬리 만들었는데, 내일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 때 아래 꼬리 잡아 봄직하죠. 추가 상승을 노리는 거예요. 추가 상승 노려볼만 합니다. 최소한 윗꼬리를 메우는 양봉을 만들거나 십자봉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직 과열 구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뽑거나 윗꼬리를 만들더라도, 그게 아니면은 하루 이틀 눌렸다가 눌린 이후에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이후에 게임주도 NC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 게임주도 주목을 좀 하고 봐야 될 섹터죠. 그렇죠? 봐야 될 섹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서 거래량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터졌어요. 시간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바이오는 오늘 물량들이 꽤 나왔는데, 어제 시가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아마 살짝 갭들 가능성이 있어요. 약하면은 좀 축소를 하거나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주중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일에 시가를 달을 하거나 내일 약하게 시작을 한다, 시가가, 그러면 올라올 때 줄이거나, 올라올 때 걸리는 자리가 이 정도에 걸릴 거야. 19,500, 600, 700 정도 걸릴 거예요.
매입가 부분이니까 현금화했다가 아니면 뭐 축소해놨다가 그리고 흐름 거래가 더 감소했다가 터지는 자리에서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대응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매수해서 오버한 거는 문자로만 매수했습니다. 저희는 한 종목이 있어요. 시간으로 좀 거래 붙으면서 좀 강하게 올라온 게 레이크머티예요. 레이크머티. 시간들 연기금 수급이 잔잔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 거래 제대로 터지면 한번 신고가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시해서 보세요. 매수 잘해서 오버를 했으니까 거래만 터지면은 수익 시간대로도 좀 강했으니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항상 강조하는 게 시간은 변동성을 이긴다고 제가 저의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 철학입니다. 시간은 변동성을 이긴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같이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상황이 없는 상황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날 7시 30분, 8시 지금 시간 조금 변경해서 한 50분, 7시 한 50분, 8시 정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튜브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시에 따라서는 뭐 이제 장 마감 방송도 좀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월요일이나 수요일도 저녁에 좀 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들으시면은 되실 거예요. 네. 사이트 방송이 안 될 때는. 자, 그리고 적으로 포트를 뭐 아시다시피 중기 포트를 가져가는데 중기 포트, 뭐 스윙 포트 이제 단기 매매, 단기 매매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원금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원금 적으신 분들은 이제 단기 단타 집중하는데 단기 단타도 수익 잘 난다고 이제 글 올려주시고 계세요. 1000만원 남짓한 것으로도 이제 월 300, 400씩 나고 있으니까 생활비 뽑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포트 종목들은 지금 뭐 이렇게 과거에 나왔던 거 올려드린 거지만 포트 종목들은 이야기를 좀 한번 볼게요. 회원들 적어주신 글들 알바인지도 불려 수익 승률 믿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포트가 100% 이상 종목이 대부분 올라가요. 대부분. 가능할까 의심하다가 계속 강의 듣다가 해체했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드디어 이루어졌다. 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ELW 이분은 ELW로 이제 모 전문가 듣다가 네이키드 매매하는 거죠. 옵션을 네이키드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주식은 저리 가요. 근데 5천만 원을 날렸다고. 차트 신호가죠 하다가 추매 손절 꽝 되는 거죠. 만기 지나면 날아가는 거고 연기도 없이 사라지는 거고. 근데 이제 제 방송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계시는데 이거 5원까지 만기일은 거래도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양매수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시황은 지금처럼 보는 거 하고 양매수. 저 양매수를 배우고 나서 지금 수익이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수익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어느 거냐면은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정가에 안 하고 제가 이제 문자로 어떻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요구하고 또 있었는데 지난번에 글 올려주신 게 요거죠. 요거. 폴 160, 170 풋은 마이너스 60 결론은 이제 100% 정도 수익. 그게 지난번에 변동성 컸을 때 상승 올라갔을 때 올라오면서 변동성 컸을 때 이분은 경험과 제가 알려드린 거 하고 해서 제가 지수 레인지 잡아드리면은 종목하고 잡아드리면은 이제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는 합성을 해요. 이거는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합성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종가 양매수 다음날 변동성 생기면은 먹고 요거도 좀 일부 상황이 되면은 제가 하는데 이분은 이제 직장인인데다가 메인 포트를 가져가면서 단기도 좀 하면서 ELW로 워낙 이제 상처가 크다 보니까 합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 레인지를 제가 잡아드려요. 283에서 34에서 277을 잡았잖아. 딱 그 박스권 구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려오면은 콜 매수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풋 매수하고.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한쪽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한쪽으로 수익 커지죠. 한쪽은 날리더라도.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사실 다음날 이게 더 컸어요. 다음날 아마 이게 3,400% 올라갔을 거야 아마. 그 전날 올라가는 날 첫 번째 변동성 때 적어주신 거라 저 정도인데 그 다음날 떴을 때 이게 3,400%, 4,500% 갔을 거예요. 양매수는 그래서 합성이나 양매수를 해야지 옵션을 네이키드 매매하다가는 이제 쪽박차기 십상이에요. 그거를 일단 좀 옵션 하시는 저기 ELW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고 이분이 지난번에 또 올려주셨던 글이 뭐가 있냐면은 나? 안 보이네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주에 2주에 아무튼 2주 후반에 수익이 짭짤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이제 콜 청산하고 눌리잖아. 밀리면 투 청산하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되게 짭짤했다 그랬어요. 그 표현이 어디 적어 놓으셨는데 안 보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19년도 초까지 원금 2억 정도 가지고 포트만 가져갔던 계좌예요. 포트 중기 포트 그리고 스윙 이상 2억 가지고도 이만큼 나오는 거죠. 이만큼 나오는 거죠. 저는 1억 원금 계좌 가지고
1억 원금 가지고 종목당에 이제 500만 원씩만 하시라고 했는데 월 단위로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 지금도 계속 계세요, 이분은. 만 가지고도. 저는 이제 계좌 수익률 보여주셨던 거, 그리고 과거의 수익 인증 뭐 종목이고 이런 것들 이제 수익 냈던 거죠. 제가 앞에 적었던 거, 팀스 지금의 시리즈, 국보, 국제약품 이런 거 다 올라갔던 거. 그때 당시 수익 인증, 분할 매도하면서 실현했던 거. 500만 원 매수해가지고 가니까 뭐 1200 되고 하잖아요. 쉬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원금 적으신 분들은 단기 단타 매매만 집중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해서 금요일날 수익 챙긴 거 있고, 소소하게 단타 자를 때는 이제 짧게 잘려요. 2% 거의 안쪽인데 유니온 머티도 오늘 강하게 치긴 했는데 하다가 지난주 그냥 매도하고 나왔는데 올렸다가 다음날 또 올렸다가 오늘 확 올려쳤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손절한 건 없이 그냥 웹젠 오늘 지수 흔들릴 때도 수급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라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유하고 오후까지 종가까지 봅니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단기 자금 가지고도 이렇게 파동 저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음봉 아래 꼬리 잡아가지고 이탈을 하더라도 짧게 이탈되거나 반등할 때 충분히 매도할 수 있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워낙 아까도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장중에 테마가 두세 번 서너 번 이렇게 빠른 순환매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올라가다 위에 윗꼬리 물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타가지고 5% 먹는 게 좋은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5%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저점 잡아서 파동 만들 때 3%, 5%, 7% 분할해서 5% 먹는 게 좋은지. 안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짜릿하게 쫓아가가지고 추격해가지고서 3%, 5% 먹고 빠지는 거 짜릿하고 좋죠. 어차피 같은 5%인데 안전하게 음봉으로 내려와서, 거래 없이 내려와서 저점 잡은 종목을 손절 작게 잡고 매수해서 양봉 들어줄 확률을 놓고 안 나면 다음날까지 넘어가서 보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아침부터 추격해가지고 5% 먹기 위해서, 3%, 5% 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가지고, 뭐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죠. 유니온 머티처럼 쭉 올라갔다가 윗거리 길어지면 완전 개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으냐, 이건 스타일의 차이고, 매매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안정성을 담보로 하느냐, 리스크가 큰 것을 담보로 매매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파동 저점 안정성을 담보로 매매를 손절 짧게 잡고 매매를 하면은, 매매를 해도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뭐 1000만 원 가지고도 월 생활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에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씩. 오후에 매수하는 것은 이제 오버를 전제로 하는 거고, 아침에 하는 것은 이제 파동을 전제로 하는 거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늦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에 2-3개 정도씩만 해서 파동 저점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제 파동 원리, 대칭, 파동 원리, 대칭, 마디, 이거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면서 종목 나오면은 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종목 나오면은 손절가 잡고, 파동 나오면은 뭐 357 분할씩 챙겨도 돼요. 때로는 팍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분은 크게 욕심 안 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3개월째 내내 지금 저기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있는 800원금 가지고 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죠. 욕심 안 부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원금 이제 크다 그러면 포트 가져가는 겁니다. 포트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장에서는 이거 나온다고요. 또 2억 원금 가지고도 이렇게 나오고 나온단 말이에요.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장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다달이 하단 밴드, 상단 밴드 짚어주는 거 꼭꼭 챙겨서 들으시고 장중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그거 아마 체크해서 가시면은 그리고 외인들 포지션 제가 읽어드리는 거 체크하면서 가시면은 지수 흐름은 보는데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 단타는 나름 일정 금액 가지고 자리 계시면 집중적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포트 가지고 가시면 돼요. 포트 가지고 뭐 기다리면서 단기 단타 하셔도 괜찮죠. 일정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앞으로 장은 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조금은 횡보를 하거나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야지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따라가야 되겠죠. 월봉에서 20선을 돌파를 했으니 안착하는 흐름도 이제 뭐 한 1, 2개월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월봉 돌아가면서 추가 상승하기가 수월하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연말. 4사분기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요. 옵션 관계없이 가는 거 힘들어요. 이때 3월 달에는 외인들 정하방이었어요. 하방이었어요. 작정을 했었던 거죠. 각오했었던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니까 한 달, 두 달 변동성이, 2달 동안의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대박, 쪽박 다 났었죠. 크고 나니까 그 다음에 2달 동안 묶어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변동성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변동성 크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계속 지지부진 박스권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코스피는 저 모양일까? 외인들 현물이 안 들어와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현물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옵션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웩도독이에요. 웩도독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꼬리가 몸통을 든다고. 옵션 가격 구조를 보면은 시장 흐름이 보여요. 한편으로 단기적인 흐름이 보여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죠. 물론 옵션도 있죠. 선물도 있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영향이 더 적은 거죠.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꽤 크거든요. 기관들도 금융투자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챙겨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거든요. 주식이야 보유하고 배당 받아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유독 대외 변수들과 대내 변수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제 다달이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옵션 시장 규모가 있다 보니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 관점의 지표들을 가지고 시장 흐름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 이야기? 자, 오늘 화요일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자, 설명을 드렸듯이 중기 포트 이제 포트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저점부터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또 얼마 전에 수익 챙긴 종목들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뭐 일반 종목도 있고 뭐 130%, 뭐 8, 90% 수익 챙긴 것도 있긴 한데 이제 포트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또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포트 모아가면서 이제 단타 관점도 문자로 지금 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웹젠도 다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했던 거고 단타 관점에서의 파동 저점 두세 종목 하는 것들도 제가 문자로 딱 안내를 해드려요. 그 매뉴얼대로 매매를 하면 돼요. 매뉴얼대로. 때로는 크게, 때로는 뭐 소소하게. 손절될 때는 좀 짧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2% 이내예요. 1%. 2% 이내 손절이에요. 수급선이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웹젠도 한번 좀 더 보시고 그다음에 퓨얼셀, SPL셀 캠 많이 할 때만 한번 추가 파동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웹젠 이야기 해드렸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공방에서도 좀 고생 많으셨고요. 한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남았는데 3일 또 잘 한 주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제 지수를 변동성을 키우려고 하면은 외인들 현물이 들어올 거예요. 외인들 현물. 선물 플러스 현물. 그러니까 이 수급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외인들 현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짜증나요. 맞아, 짜증나. 현물 안 들어오잖아. 선물 가지고만 컨트롤 하잖아, 지금. 그러다 지수를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현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시가부터 아래 꼴이 나오더라도 계속 양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외인들 선물 들어오고 현물 들어오느냐. 거기다 기관들까지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오후장까지 내내 양봉 만드는 장세다. 장이다. 그러면 ELW는 그때는 콜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눌리면 콜, 눌리면 콜 해서 이제 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금융시장 구조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식민지예요. 금융식민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펀더멘탈과 좋은 기업들은 실적 때문에 만들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포트 종목들을 좋은 종목 회사들을 사가지고 가야지 그게 맞는 거고 단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대로 수급만 가지고서 이제 손절 짧게 잡고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매매를 해가시면 되는 거고 최대 관건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